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글날 연휴 사흘간 충북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70명대를 오르내리며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67명이 확진됐는데 청주에선 학생들의 확진이 잇따랐고 진천과 음성 지역에선 외국인 확진이 줄을 이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사흘간의 한글날 연휴 기간,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70명대를 보였습니다. 특히 청주의 학생 확진이 심각합니다. 지난 5일 청주와 증평 지역 10개 고등학교에서 1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고교생 모임 관련 N차 감염은 여전하고 여기에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오창의 한 중학교 관련 연쇄 감염도 친구, 가족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확진자가 빠르게 늘자 충북교육청은 오창 지역 14개 초중고등학교 등 청주 16개 학교를 내일부터 나흘간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또 이들 16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PCR 검사에 돌입합니다. 한편 외국인 선제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진천과 음성에선 외국인 확진이 줄을 이뤘고 충주에서도 한 육고기 가공업체 관련 외국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이번 달 충북의 외국인 확진자 비율은 5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청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이제 사적 모임을 통한 N차 감염을 통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외국인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종교 모임이라든지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이제 다양하게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N차 감염이 빠르게 번지면서 충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6,000명을 넘어선 지 17일 만에 7,000명을 넘기며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학생들의 연쇄 감염이 겹치며 방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등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세가 매섭습니다. 충북이 주도하는 K배터리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 또한 산적해 있는데요.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전기차용 양극재 생산업체입니다. 얼마 전 2차 전지 완성업체와 3년간 10조 원이 넘는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으로 1년 새 매출액이 2배로 늘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맞춰 우리 에코포르비엠은 생산 라인 증설과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창 과학산단과 이산단 테크노폴리스는 전국 유일의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입니다. K배터리의 허브로 한 해 생산액만 10조 원, 전국 생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도내 2차 전지 수출액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것 외에는 급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2의 반도체로 불리며 차세대 충북 수출을 견인할 K배터리는 중국과 일본의 맹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완성차 회사와 합작과 협력, 차세대 기술 선점이 선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중소기업들도 안정적으로 R&D를 수행을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방사광 가속기 등 지역 인프라를 이용한 대규모 민관협력 R&D 기구의 조기 출범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C형 간염은 그동안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인식돼 왔지만 최근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오면서 완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C형 간염 환자나 일부 의료진이 이 사실을 몰라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형 간염은 수혈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침, 문신 등을 시술받을 때 감염됩니다. 간경변이나 간암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2010년대 이전 의과대학을 다녔던 의대생들의 단골 시험 문제 가운데 하나가 C형 간염이 왜 치료가 불가능한가였을 정도로 난치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 25년 전에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시험 문제로 C형 간염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능한 이유를 객관식이나 주관식으로 풀었습니다. 부연하면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워낙 변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C형 간염을 치료하는 일부 약물이 있었지만 부작용이 심했고 치료 효과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국내에도 마비렛이라는 알약이 들어오면서 C형 간염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2달간 간편하게 복용하면 98% 이상 완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불과 한 몇 년 전까지
만 해도 이제 C형 간염은 사실 이제 치료가 별로 마땅한 게 없었고, 뭐 항바이러스제하고 이제 주사제하고 이제 같이 쓰는 치료법이 있다가 경구약제 투여만으로 이제 거의 100%. 현재 국내 C형 간염 환자는 30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환자뿐만 아니라 일부 의료진조차 C형 간염이 치료 가능한 영역이 됐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C형 간염이 극복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걸 널리 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주팔봉이나 목깨나루 같은 충주를 대표하는 캠핑장들이 줄줄이 폐쇄되자 이번에는 우룩대교 아래 하천 주차장에 캠핑족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수백 대의 캠핑카들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주 우룩대교 아래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하천 주차장입니다. 주말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캠핑카들이 즐비합니다. 이곳이 주차장인지 캠핑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전거 도로로 캠핑카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오고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 텐트가 쳐졌습니다. 이처럼 수개월째 장박 중인 캠핑카들도 즐비합니다. 충주 캠핑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수주팔봉과 목깨나루가 코로나19로 수개월째 폐쇄되면서 캠핑족들이 이곳 우룩대교 아래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남한강변, 수련, 경관까지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이면 천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 곳곳에는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더욱이 인근의 화장실은 단 한 곳뿐. 주민들은 캠핑족들이 농사마저 망쳐놓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 캠핑족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그 불멍하고 난 그 재 같은 걸 버려서 제가 감나무도 여기 죽게 되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까지 지금 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변 소변까지 제가 농사짓는 농토까지 올라와서.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충주시나 수자원공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 관리 지체가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수자원공사 땅이면서 관리는 또 민원이 생기면 행정에서 또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런 어정쩡한 입장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갈 곳 잃은 캠핑족들이 도심 하천 주차장까지 파고들면서 인근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단양군은 천혜의 자연 환경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충북의 관광 1번지로 우뚝 섰습니다. 최근에는 이끼가 도로 양쪽 벽에 길게 끼어 있는 이끼 터널이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낙서를 하는 방문객들이 많아 관광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m 길이 도로 양쪽 벽에 녹색 이끼가 끼었습니다. 단양군 적성면에 위치한 이끼 터널입니다. 이곳은 1940년대 중앙선 철로가 놓였던 곳으로 이후 1980년대 충주댐이 완공되며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양쪽에 옹벽이 만들어졌고 위에서 자라던 무성한 나무가 터널처럼 그늘을 지게 해 이끼가 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희귀 관광지로 거듭나면서 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러 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벽 곳곳에 낙서가 가득합니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자신의 이름을 옹벽에 새겨놓으면서 벽은 물론 이끼들까지 훼손되고 있습니다. 낙서를 자제해달라는 표지판이 있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고 가운데로 갈수록 낙서는 더 많이 발견됩니다. 너무 글씨가 중구난방으로 막 써있고 하니까 이게 이끼 터널이라고 하는데 이끼가 막 다 벗겨져 있고 그러니까 조금 별로긴 했어요, 첫인상. 상황이 이렇자 단양군은 입구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낙서를 조형물회할 수 있게 유도하는 등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창고 형식으로 해서 이끼가 아파요라는 그런 문구를 써서 이끼 훼손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보완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 그 이끼가 잘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자치단체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취소됐던 세종대왕과 초정약속축제가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종대왕의 어가행렬과 각종 음악 공연, 6가지 체험 키트가 무료로 배포되는 등 아쉬움 속에서도 내용은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조용강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무관을 선두로 세종대왕이 초정 행궁에 행차하는 어가행렬이 이어집니다. 피부병과 눈병으로 고생하던 세종대왕이 초정약수로 고질병을 치료하고 한글 창제를 마무리합니다. 한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세종대왕은 왕비와 함께 석양이 눈부신 정북동 토성 언덕을 한가로이 거닙니다. 참 신통하기 짝이 없구나.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가렵던 온몸이 깨끗이 씻은 듯 아주 시원하구나. 세종대왕이 121일간 머물며 눈병을 치료했다는 초정 행궁이 새롭게 단장되는 기록 영상물도 눈길을 끕니다. 고궁 전문가들의 고증과 궁궐 건축 양식을 가미한 2년여간의 건립 과정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지난해 아쉽게 취소됐던 세종대왕과 초정 약수 축제가 온라인 방식으로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어가행렬 재현과 함께 인문학 콘서트, 각종 음악 공연이 이어지고 훈민정음 책 엮기, 추구기와 자경루 입체 퍼즐, 초정 에이드 만들기 등 6가지 체험 키트도 신청자에게 우편을 통해 무료로 배포됩니다. 전문 쇼호스트와 CJB 라디오 MC가 지역의 특산품과 중소기업 제품을 선보이는 초정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됩니다. 훈민정음 책자를 만드는 거를 직접 집에서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고, 또 초정 동치미 담그기 같은 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정수를 활용을 해서 동치미를 담그는 이런 거를 직접 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재미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5회째를 맞는 세종대왕과 초정 약수축제는 유튜브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할 수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궂은 날씨 속에도 청주 성안길 등 주요 상가는 대부분 문을 연 가운데 사흘의 연휴를 마무리 짓는 시민들의 발길로 북적였습니다. 청주공예 비엔날레 행사장은 사흘 연휴 기간 내내 현장 관람 티켓이 매진돼 하루 1,500명씩 4,500명이 방문하며 관람객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도시 근교 유원지 등에도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청주시가 평일 백신 접종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원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특별 접종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12일과 13일에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흥덕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외국인 대상 특별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제천시가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에 따른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단속 대상은 모아 가맹점 7천여 곳으로 판매 행위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부정 수취한 모아의 환전 대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부정행위 적발 시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겨울방학을 포함해 2학기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막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방과후 학교 수강료 107억 8,166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